거실에 놓여있던 우리 집 가훈. 말보다는 실천을, 방관보다는 참여를, 불평보다는 인내를. 어릴 적 우리 집 거실에는 이 문장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부모님이 정해두신 우리 집 가훈이었다. 어느 날 문득 그 문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궁금해져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자주 가던 은행에 걸려있던 문구였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었단다. 가훈은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다. 우리는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가족은 늘 이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 말보다는 실천을, 방관보다는 참여를, 불평보다는 인내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고맙게 느끼는 건 부모님이 늘 불평보다는 인내로 삼남매를 키워주셨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주저앉지 않는 태도, 쉽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자세. 나는 그것을 말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건 어떤 것보다도 값진 부모님이 내게 알려주신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고. 인내라는 성품.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한 학우를 통해 성품을 주제로 오랫동안 교육을 해오신 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품에 관해 막연히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정의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우리 집 가훈을 떠올렸다. 불평보다는 인내를, 불평과 인내는 사실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내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 앞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인내를 한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배우가 있지만 연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그들이 연기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자기 삶에서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2009년에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첫 책이 나온 건 2021년이었다. 꼬박 12년이 걸렸다. 돌아보면 나는 그 시간을 버텼다기보다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다. 기다림을 생각하면 삶은 농사와 비슷하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며 기다린 뒤 시간이 지나 거둔다. 농사를 지으면 번갯불에 콩을 굽듯 무언가를 급하게 얻으려 하는 것보다 좋은 인내로 키워가는 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는 빨리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 예전에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던 때의 일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을 통해 내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할 기회가 생겼다. 대본도 쓰고 강의안도 다듬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 그런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비했던 말들은 흩어졌고 촬영자는 계속해서 추가 요청을 했다. 몇 번을 버벅이다가 그날 촬영은 중단되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잡았던 소중한 기회는 그 말과 함께 허무히 사라졌다. 그때는 애쓴 것에 비해 아무런 결과가 없어 참 많이 속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없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며 나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흐름을 잃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한 업체와의 미팅 후에 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을 때 나는 대본 없이도 자연스레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촬영 감독이 말한다. 말씀이 참 조리 있어요. 그날 촬영을 마치고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나는 속으로 이 말을 되뇌인다. 모든 일에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 그렇게 이전의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닌 나를 더 낫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40이 넘은 나이에 에세이를 쓰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또한 가장 적당한 때다.